오늘의 주제는 반도체가 신루타가 될까? 이런 주제입니다. 과연 반도체가 신루타가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인데, 비교적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좀 즐겁게 들으시고, 밤 9시죠? 오늘은 7월 30날 목요일이고요. 7월 30날 밤 9시 방송되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가 신루타가 될까 하는 내용들 쭉 하면서 제가 뭔 내용을 말씀드리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 올라갔을까? 그동안에 52,000원대에서 계속 행보하다가 한번 55,000원대 왔다가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51,000원대 밑에 5만원대 정도에서 5만 몇백 원에서 이제 매수를 시켜가지고 아마 54,500원이나 55,000원쯤에서 한번 팔아들으셨을 거예요. 팔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쭉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우리 방에서 샀어요. 반도체 이번에 사진 않았는데 사라는 얘기는 했죠. 포트에는 안 넣었습니다, 참. 그렇게 해가지고 쭉 왔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말고 다른 종목들을 좀 넣었습니다. 삼성전자 말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서, 삼성전자가 사실 덩치 좋고 해서 사볼만 한데, 워낙 좀 굼떠가지고 요즘 뭐 잘 가는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전략을 바꿨다라는 말씀. 삼성전자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우리 방에서는 삼성전자를 안 사고 다른 이제 탄력주, 반도체 탄력주를 샀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 배경과 기대감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 얘기인데 제가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텔의 다학화, AI가 뭐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인텔의 다학화, 인텔의 다학화. 우리가 이제 사업 다각화 그잖아. 사업 다각화. 제가 신루타 종목의 비밀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한테 이 다각화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각화. 여러분들 기억에는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우리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요. 외환위기 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망했습니다. 외환위기 왔을 때. 이 외환위기 왔을 때 많은 기업들이 망했는데, 그때 이제 진로, 혜태, 쌍용, 나가서는 뭐 기아산업, 이런 이제 무수한 기업들이 그룹이죠. 1등 그룹은 아니지만 2등 그룹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3등 그룹에 있던 기업들이 망해 나갔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대우그룹도 망했죠. 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다각화를 하다가 이 다각화가 다 악화가 돼가지고 진로는 뭐 지금도 우리가 많이 이제 참이슬 많이 마시죠. 근데 거의 70년대와 80년대는 진짜 독보적이었어요. 진로 소주 해서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이었고, 혜태도 혜태의 그때 맛동산 기억나십니까? 혜태 맛동산. 맛동산하고 하여튼 혜태 맛동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태가 과자에서 쌓아왔던 명성들, 쌍용은 시멘트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그리고 기아산업은 이제 조금 더 덩치가 좀 큰 기업이죠. 프라이드로부터 시작했던 기아산업의 신화,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이유가 대규모의 다각화 때문이었다. 이 기업 다각화의 선두주자가 대우그룹이에요. 대우그룹은 이제 셀러리맨이었는데, 그야말로 몸 하나로 출발해가지고 대한민국 4위 그룹까지 갔던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대우그룹의 사업 다각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화다, 워낙 급속하게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신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 진로도 대우가 했던 것을 그대로 쫓아갔어요. 진로라는 이제 소주 만드는 회사가, 술 만드는 회사가 뭐 건설도 만들고 유통회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조선사도 이제 인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전자 쪽에도 진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각화를 하다가 결국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때문에 망했고, 혜태도 마찬가지고요. 쌍용도 쌍용 양회,
지금도 뭐 쌍용 양이 좋죠. 지금 아마 외국 기업에 넘어갔을 텐데 이 쌍용 양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 70년대 80년대 그 건설 붐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 회사에서 자동차, 지금 여러분 쌍용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무역 자동차 해가지고 이제 굴지에 뭐 10대 그룹 안에도 들었었거든요. 아마 쌍용은 그렇게 빨리 급성장을 하다가 결국 망했죠. 이 회사들의 공통된 특징이 은행 빛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재기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다각화의 과정, 그 대우그룹과 거의 비슷한 과정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추구하려 했던, 외형 성장을 추구하려 했던 기업들이 빚 때문에 망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인텔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인텔의 경우. 인텔의 다악화, 다각화가 아니라 다악화란 말이죠. 이 다악화, 제가 제목을 AI가 뭐길래 이렇게 달았습니다. 브라이언 크로자니치라는 사람이 2013년에 인텔의 CEO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텔 인사이드 컴퓨터의 핵심 칩이죠. 핵심 칩.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CPU. 그 CPU를 인텔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인텔 인사이드. 컴퓨터나 뭐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도 다 컴퓨터잖아요. 스마트폰은 사실은 작은 컴퓨터죠. 그래서 이 CPU 쪽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이제 인텔이었는데 앞으로 세상이 바뀐다. 브라이언 크로자니치가 취임을 하면서 13년에 취임을 하면서 앞으로 인텔에 나가야 될 방향은 클라우드, IoT, AI, 자율주행이다. 그 중에 이제 AI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였죠. 인공지능. IoT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고 봤는데 AI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개척 분야하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근데 사실 자율주행도 AI랑 관련돼 있고 IoT나 클라우드나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모든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핵심이다. 그렇게 보여드릴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걸로 인식이 됐죠. 자, 13년에 인텔의 CEO로 취임하자마자 이제 인텔에 나갈 방향은 클라우드, IoT, AI,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그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알테라라는 회사를 167억 달러, 약 20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어요. 알테라. 20조. 큰 돈이죠. 또 모빌아이를 153억 달러, 요것도 거의 한 20조 가까운 돈이죠. 합해서 40조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인공지능 벤처들, 너바나, 모비디우스, 세프론 이런 회사들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AI, 인공지능에서 인텔이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크로자니치 재임 기간 동안의 주가는 118% 상승했습니다. 엄청 상승했습니다. 그랬는데 좋았는데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인텔이 워낙 그 CPU, 이 핵심 칩 이런 쪽에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공지능에 가까운 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많은 중소기업들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것들 다 관련 없어요. 실제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재료가 부각되고 매수해서 수익되고 팔고 나오고 이건 좋은데 실제로 AI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인텔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또 원래 이제 AI가 인텔이라는 데가 CPU 만드는 회사니까 AI하고 매우 가까운 기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AI에다가 쏟아부은 돈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 이것도 참 악수였는데 전체 직원의 11%인 12,000명을 해고했습니다. 12,000명. 인텔의 CPU를 만들던 핵심 인력 중에서 12,000명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고 과정에서 소위 다른데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다른데 받아주지 않는 사람만 남은 거야. 다시 말하면 진 쪽은 떠나고 쭉쟁이만 남은 겁니다. 다른 데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 쪽은 어디로 갔냐 하면 경쟁사 2위였던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든가 엔비디아, 이것도 이제 2인자라 볼 수 있겠죠. GPU 쪽에서. 이런 쪽으로 이직을 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인텔의 위협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인텔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12,000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AMD에서 인텔의 CPU 칩을 만들고 엔비디아에서 GPU 칩을 만들었어요. CPU와 GPU가 AMD와 엔비디아에서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인텔이 14나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뭐 나노로 하잖아요. 나노. 크기, 작은 크기. 인텔이 14나노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동안에 AMD는 7나노를 시작했습니다. 7나노. 14나노, 10나노도 아니고 7나노를 시작했어. 7나노. 그렇게 빨리 무섭게 성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초창기 멤버였던, 초창기 13년도 들어왔던 크로자니치가 나갔어요. 크로자니치가 나가고 이제 AMD에게 추격당하고 또 엔비디아한테 추격을 당하니까 AI에서 큰 성과는 없었고, 클라우드는 사실은 뭐 이제 아마존 같은 데가 더 나았죠. 클라우드. 그러면서 했는데 직원들 다 쫓아내가지고 그나마 핵심이었던 CPU도 이제 AMD에 추격을 당하는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고를 하고,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짐 켈리, 한 2년 머무르다가 이제 15년도인가 아마 짐 켈리가 들어왔을 거예요. 짐 켈리가 이제 CEO로 들어왔는데 16년도인가. 짐 켈리는 CPU의 전설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짐 켈리가 CEO로 영입됐는데 이 양반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올해 6월달에 인텔에서 하차했습니다. 두 명의 CEO를 거치는 동안에 이제 인텔은 엄청 AMD나 이제 엔비디아에 추격당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10나노까지 못 내려왔다는 얘기죠. 10나노까지. 근데 이제 삼성이나 대만의 TSMC는 이제 10나노가 아니라 7나노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10나노 미만의 공정을 할 수 있는, 10나노 미만의 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업체는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다. 사실 AMD도 칩을 설계만 했지, 생산은 TSMC에서 했어요. 설계만 거기서 하고, 설계만 자기네들이 하고 AMD에서 하고, 생산은 TSMC에서 했던 거예요. TSMC에서. 그래서 7나노죠. 7나노의 생산은 TSMC에서 한 거예요. 세계에서 10나노 미만의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생산은, 설계는 못하더라도 생산은 삼성전자하고 TSMC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기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가가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인텔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요. 인텔이 망할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가 기회가 왔다라는 게 평가들이 많아요. 기회가 드디어 왔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AMD하고 TSMC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AMD의 칩을 TSMC에서 만드니까, 그렇다면은 인텔은 삼성전자에서 만들지 않겠나. 물론 뭐 인텔이 TSMC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TSMC는 AMD의 7나노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텔이 TSMC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경쟁사니까 인텔이 삼성전자, 그래도 7나노를 할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꽤 높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에서는 TSMC에 굉장히 좀 처져 있잖아요. 만약에 인텔의 7나노 CPU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생산한다면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비메모리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경력이 쌓이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실제로 인텔이 삼성전자를 선택할지는 몰라요. 또 인텔이 자체 생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인텔의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 단기간에는 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는 5나노나 3나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나노나 3나노. 인텔의 CEO인 로버트 밥 스완이 말하기를 2022년까지는 10나노를 하겠다, 그냥.
10나노를 제외하고 2023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자체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파운드리를 쓸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2022년이면 이제 앞으로 한 1년 좀 더 남았죠. 1년 뭐 2년 정도 남았나요? 2년 정도. 그러니까 그냥 10나노로 버티다가 7나노 생산 안 하겠다는 얘기죠. 10나노로 그냥 수익성을 잘 내다가 2022년 정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7나노나 뭐 5나노 이런 걸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찌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붙이면서 인텔이 몰락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경쟁사였던 AMD하고 엔비디아 CPU의 AMD, GPU의 엔비디아. 옛날에는 CPU건 GPU건 인텔이 그 완전 저거였는데 캡이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AMD하고 엔비디아가 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급격 부상하고 또 삼성전자하고 TSMC에는 새로운 기회가 됐다. 이런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그 여기에서 AMD하고 인텔의 주가 차트를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보자.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자. 인텔의 차트는 요렇게 몰락하는 차트의 모양이죠. 62달러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큰콜 하면서 62달러를 하다가 큰콜 하면서 7나노를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적어도 6개월 이후나 돼야 된다. 7나노는 지금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6개월 정도 지나야 7나노를 할지 말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62달러, 61달러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뭐 하루에 얼마 몇 프로 빠진 겁니까? 16%가 빠졌네, 하루에. 하루에 저 대형주가 16% 하락이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16% 하락. 이날 16%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이에요, 지금. 일이 되면 정말 끝없는 하락이 될 수가 있어. 아직까지 실적은 좋아요. 인텔이 실적이 나쁘냐? 아닙니다. 실적은 좋아요. 좋은데 7나노 AMD가 하고 있는 7나노도 아직 못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는 순간에 투매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AMD가 인텔을 이기는구나. 반면에 AMD는 거꾸로 급등이 나왔죠. AMD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AMD의 주가는 비교적 견조했어요. 견조하게 쭉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모으죠. 제가 차트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에너지 모으는 차트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차트. 삼성전자도 이런 차트가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 다중고점, 직각삼각형 다중고점을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지지받고 60일 지지받고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50한 8달러에서 76달러까지 한 방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인텔은 거꾸로 추락을 하고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는 급등을 하고 이렇게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주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경제의 전망, 모든 기업의 전망은 주식시장, 주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지금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경제가 나쁘니까 주가가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주가는 경제의 앞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니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 경제가 나빠지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내려가니까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기업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이고요. 모르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 잘 모르지만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술적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너무 그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또 보면은 이 주식시장의 그 기술적 흐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결국 그 기업의 모르는 사실도 다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 우리가 아는 사실, 모르는 사실 이걸 갖다 전부 다 이 주가는 다 수용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가를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주가 갑자기 내려가면 그 기업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좀 걱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갑자기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어드밴스 마이크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한테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TSMC하고 삼성은
5나노나 3나노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업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 인텔이 결국 지금 못하고 있는 7나노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TSMC하고 삼성은 5나노, 3나노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다. 7나노라고 그러겠다. 7나노. 7나노가 이상하네. 7나노. 자,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생산이 더 중요한 것인가 볼 때, 물론 설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애플이, 우리 아이폰을 만드는 것은 애플이잖아요, 애플. 물론 이제 생산은 폭스콘에서 합니다. 대만 기업 폭스콘에서 생산하는데, 물론 중국에서 생산하죠.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우리가, 아이폰은 미국 아이폰이라 그러지, 미국 애플의 아이폰이라 그러지, 폭스콘의 아이폰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TSMC하고 삼성은 물론 뭐 대단한 기업이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결국 칩을 CPU나 GPU를 인텔이나 AMD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TSMC하고 삼성에서 이런 칩을 계속 생산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 CPU나 GPU 같은 것을 설계할 수 있지도 않을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설계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인텔이나 AMD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러다가 삼성과 TSMC가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완전 다 점령해 버리는 거 아니냐. CPU나 GPU는 그야말로 컴퓨터의 핵심 머리인데 이 머리까지 다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도 하고 있어요. 또 삼성이나 TSMC는 그런 또 꿈도 가지고 있겠죠. 앞으로는 우리가 칩을 직접 설계하자. 설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몇 개 칩들을 좀 설계를 시작하고 있죠. 그게 비메모리입니다. 어쨌든 인텔의 로버트 밥스완이라는 CEO는 어쨌든 간에 2022년에서 2023년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서 자체 생산할 것인지 외주를 줄 것인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TSMC에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여기서 좀 잠시 조금 이제 반도체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지금 업황이 어떤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D램과 낸더의 장비 투자가 상당히 지연될 것 같다. 이유는 지금 이제 재고 부담이 있고, 또 현물 가격의 하락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됐던 여러 가지 이 요인들, 또 경기가 좀 부진했던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도 많고 가격도 하락하고 하니까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다. 장비 투자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비 투자가 지연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건데, 장비 투자가 지연된다는 얘기는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또 지금 얘기로는 그래요. 장비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메이커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설비 투자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장도 안 짓고 땅도 안 사고, 그렇지만 또 설비 투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설비 투자가 한 70-80% 정도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장비 기업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금처럼 메모리 설비 투자가 만약 하반기에 좀 위축된다면은 일단 뭐 하반기에 장비 기업들은 별로 주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걸 한번 감안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또 이제 반대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반도체 D램바에서는 조금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하이닉스 같은 이제 세트 메이크 업체가 부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 부품 회사들, 그러니까 장비 회사들은 그렇지만 소재 부품 기업들은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계속 생산하고 하면, 반도체 생산하면은 소재 부품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소재 부품도 물론 나중에는 좀 실적이 둔화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캐파가 안 늘어나니까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죠. 멈췄다는 얘기니까 실적이 둔화되겠죠.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재료하고 부품업체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료 부품기업이 낫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쪽에서 아까 우리 인텔의 이야기, AMD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네, 비메모리인데, 비메모리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후공정과 전공정 장비인데, 후공정이 일단 메인이에요. 후공정이. 그래서 비메모리의 후공정 업체는 SFA 반도체,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종목 정도 SFA 반도체, 네페스, 테스나가 상당히 중요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의 전공정 업체,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가 좀 더 중요하고 전공정 업체도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AD 테크놀로지하고 코아시아라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비메모리에 관련된 장비 업체, 또 메모리 장비 말고 비메모리 장비는 좀 나을 건데, 그 기업으로는 원익 IPS, KC텍, PSK, 원익홀딩스, 유니셈, 사이맥스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요즘 비메모리가 뜨니까 비메모리랑 관련된 기업이 뭔가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또 비메모리 장비 관련주들은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도체 투자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쭉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이제 요 종목들의 차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고, 우리가 뭐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든가 인텔의 차트 이런 것들은 잘 봤죠. 엔비디아도 많이 봤고, 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도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장부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였어? 지금 삼성전자가 TSMC보다 가격이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메모리보다 비메모리를 쳐주는 거야. 메모리는 건 뭐 껍데기인데 이렇게 보고, 비메모리는 그게 알맹이 들어가는 거니까, 또 관련되기를 인텔이라든가 AMD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회사 같아. 근데 이제 비메모리는, 그런데 메모리는 그냥 껍데기니까 뭐야 그게 껍데기인데 그거 뭐 어려운 거야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덜 평가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TSMC에 비해서 주가가 절반 정도 수준이다, 즉 퍼가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7나노니 뭐 10나노, 10나노니 절대 7나노, 10나노니 7나노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꽤 중요한 회사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삼성전자가 나중에는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GPU하고 CPU도 삼성전자 생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뭐든지 설계는 어렵습니다. 설계. 건축의 설계도 어렵고, 또 뭐 우리 그 고속철도 설계도 어렵고, 설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건축에서도 우리가 설계하는 쪽이 건축 설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이 설계하는 쪽은 꽤 어렵다, 그죠? 그래서 비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설계까지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 그 반도체나 메모리나 비메모리나 반도체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돈은 많이 벌지만 비메모리 쪽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인텔과 협력해 가지고 새로운 위상으로 간다면 요거 62,000원 막 돌파하겠죠. 당연히 돌파할 건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TSMC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주가, 요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세계에서 7나노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없는데 왜 삼성전자는 저렇게 천대를 받냐고. 비메모리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비메모리를 하게 되면 비메모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재평가 되는 겁니다. 재평가. 삼성전자? 그래, 제가 그냥 있었는데 보니까 꽤 괜찮은 기업이네 해가지고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 번은 1,500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고, 어저께는 480만 주, 오늘은 이제 150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갑자기 외국인들이 생각해보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적 전망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가치 있는 기업이구나 해가지고, 중요한 기업이구나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대단한 기업이네.
어떻게 TSMC보다 왜 이렇게 좀 저평가됐지? 북한 때문에 그러나? 하면서 지금 매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개념을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의 DB 하이텍도 사실 뭐 비메모리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 없는데, 실적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가 뜨니까 이제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DB 하이텍도 잘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메모리에 몇 개 안 되는 기업들,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비메모리 관련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 이제 SFA 반도체 말씀드렸죠. SFA 반도체 지금 막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 돌파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밑에 보면 거래량도 꽤 제법 이번에 한 3, 4일 동안 늘어났죠. SFA 반도체 주가는 뭐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좀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넷패스 뭐 다 아는 비메모리 대표 종목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직전 고점에 거래량을 동반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지난번보다 거래량 많지 않은데 주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다들 홀딩한 상태에서 그냥 돌파해 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인텔과 AMD의 싸움이 우리 넷패스까지 불어와가지고 비메모리 중요한 거야, 비메모리 중요한 거야 해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의 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의 대표다. 그 다음에 테스나. 또 이제 좀 이 쌍봉 고점을 뚫고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의 대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LB세미콘은 여러분이 뭐 방탄 BTS로도 많이 아는 점이죠. BTS 방탄소년단들 많이 아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금 차트 모양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 업체는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뭐 잘 모르는 기업이죠. 근데 이것도 주가는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코아시아. 이것도 뭐 여러분 잘 모르는 회사인데, 그래도 별로 없어요. 현재까지. 코아시아가 뭐야? 비메모리 장비 회사다. 오늘 76억 정도, 거래량은 70만 조 그랬던 종목이니까 유심히 SFA 반도체, 넷패스, 테스나, LB세미콘도 보시고,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도 보시라 하는 말씀. 그 외에 이제 뭐 DB하이텍은 뭐 아까 얘기한 거고, 그 외에 뭐 시그네틱스, 하나마이크로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반도체가 하게 되면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콘덴서니 PCB 같은 거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심텍과 심텍홀딩스가 상한가에 갔는데 이게 왜 상한가 갔을까?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 그래요. 실적이 물론 이제 상반기에 모바일 디램이 안 되니까 서버 디램 쪽에서 대박이 났다. 뭐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서버 디램에서. 근데 하반기는 서버 디램이 좀 주춤하고 모바일이 다시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바일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삼성증권의 보고서에 하면은 심텍이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같아요. 제 기억에 그 같은데, 그렇죠. 이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상당히 이제 이제 공격적 보고서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증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올라갔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보면은 그 영업이익이 308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매출액은 3,200억. 그러니까 3,200억에 308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상향했던 영업이익 추정치 195억을 대폭 상향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300억까지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은 이렇게 되면 1,000억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제 아까 나왔던 아마 삼성이었던 기억이 삼성인데 올해 하여튼 영업이익이 1,000억까지 가깝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 상한가 팍 가버린 겁니다. 2분기 실적 좋으니까. 그래서 지난해까지 영업이익 얼마나 왔냐라는 건데 심텍의 영업이익 PCB죠. FPCB. 근데 보시니까 작년도까지 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308억이 나왔고 작년도엔 적자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1분기 137억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2분기까지 올해 연간으로 해서 한 1,000억 지금 700억 예상인데 1,000억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주가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한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텍과 비슷한 게 PCB 다 잘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러면 BH도 지난번에 주가 쭉 올랐다 밀렸지만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인터플렉스는 자 인터플렉스도 최근에 주가가 쭉 횡보하다가 원래 PCB라는 게 이제 잘 될 때 무지하게 잘 되는데 오늘 신텍의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갑자기 위에 쭉 올라갔다가 자리 잡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코리아스키트가 오늘 또 급등이 났습니다. 코리아스키트가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한번 올라가다 밀렸는데 가만 보니까 아 그게 아니네. 신텍이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코리아스키트는 자 코리아스키트 인터플렉스가 다 영풍그룹이죠. 영풍그룹은 영풍과 고려아연인데 영풍 고려아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빚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터플렉스와 코리아스키트도 영풍그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가가 등락도 좀 있고 또 영업이익도 뭐 적자가 확 났다가 흑자 났다 그러는데 빚은 없어. 빚이 없어. 빚이 없다기보다 있겠지. 이게 있는데 많지 않아. 그게 좀 장점이에요. 자 코리아스키트, 인터플렉스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열이 있는데 또 있어요. 3개 정도가 지금 영풍고려아연 그룹의 IT자 회사 말이죠. 그래서 빚이 없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대덕전자가 그 기업 분할했는데 대덕과 대덕전자인데 사실 뭐 대덕전자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 모양이 기업 분할하고 난 다음에 조용하다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어. 근데 가만 보니까 대덕이 말이야 이거 꽤 괜찮은 회사였지 이런 거예요. 대덕전자는 지금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대덕을 보면은 대덕이 원래는 대덕전자니까 기업 내용 보니까 이것도 꽤 괜찮던 기업이었어요. 400억 정도씩 영업이익 나던 매출 1조 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업 분할하고 나서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덕도 한번 볼만하다. PCB 회사에서 요렇게 심텍, BH, 인터플렉스, 코리아스키트, 또 대덕전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그 외에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면 사마 콘덴서 같은 거 잘 가지 않습니까? 콘덴서도 IT 업황 좋아지면 MLCC 콘덴서 다 좋아지니까 사마 콘덴서, 사마 전기 뭐 이런 것들, 삼형전자 같은 것도 보시고 그런 것들 한번 쭉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반도체 초대박 날까? 신노자 대박 날까? 난다. 나는데 지금 뭐 확실하진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위축됐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다. 제가 엊그제 그 얘기 보여드렸죠.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게 엊그제 보여드린 거 그겁니다. 글로벌 2분기 실적, 글로벌 2분기 GDP 실적을 제가 보여드렸죠. 2분기 GDP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봐라. 뭘 봐? 자, 봐라. 뭘 봐? 우리는 뭘 볼 때에 거기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상상력이란 뭐냐면은 통찰력이죠. 통찰력과 상상력이 있어야 주식을 잘합니다. 상상력과 통찰력. 그래서 2분기 글로벌 성장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는 건데, 중국은 11.5%야. 왜 중국이 11.5%일까요? 1분기 나빴으니까. 1분기 코로나 나오면서 중국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11.5%야. 근데 다른 거 보세요. 영국이 마이너스 18%, 프랑스가 마이너스 14%, 캐나다가 마이너스 11%, 독일 10%, 미국 마이너스 9.9%. 야, 미국도 마이너스 9.9야. 일본도 마이너스 8.5, 한국은 그래도 양호해요. 3.3.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10% 이상의 지금 엄청난 전분기 대비 성장률 그 저하를 겪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기 돼서는 이게 엄청 좋아지겠죠.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 좋아질 거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지금 2분기는 이랬지만 3분기는 엄청 좋아질 수 있다. 지금 3분기에는 경제를 재가동하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재가동했기 때문에 엄청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게 개념으로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아마 8월달 하순쯤 되면 나올 거란 말이죠. 7, 8, 9니까 8월 하순 되면은 어느 기업은 얼마큼 좋아진다. 또 영국은 얼마큼 좋아진다. 미국은 얼마큼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분기 대비해서 확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얘기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주식시장이 결국 더블딥으로 갈 거야. 아니, 더블딥으로 갈 주식이면 진작 갔지. 그죠? 진작 더블딥으로 갈 거라면 진작 갔지. 뭐 지금까지 안 가요?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서 더블딥 간다?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제 막 좋아진다는데, 코로나 이제 물리친다는데, 코로나 이제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드는데 무슨 더블딥으로 가겠습니까? 그쵸?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에 다 갔잖아. 자, 이때 다 끝난 거예요. 이때 코로나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무슨 또 더블팁이야. 좋아진다는데. 좋아진다는데 주가 내려가나요? 돈도 많은데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인버스를 왜 사냐. 그 얘기 많이 했죠. 주가 올라가는데 인버스 왜 사냐.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 인버스는 수익을 안 내더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서, 지금 제가 쭉 여러분한테 경기 민감주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 처음에는 이제 언택트나 컨택트냐 그랬는데, 컨택트, 언택트 종목들이 좀 주도하면서 주가 올라갔고, 바이오도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일종의 바이오도 언택트랑 가깝죠. 또, 바이오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또, 그래서 그렇게 쭉 흘러갔는데, 이제는 그거는 끝나고, 언택트는 끝나고,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이렇게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IT하고 자동차가 떠오르고 있는데, 자동차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죠, 제가. 자동차의 미래, 현대차가 왜 좋으냐 하는 얘기는 어제도 그저께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는 이제 IT에서 반도체, 삼성전자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요 얘기를 제가 오늘 쭉,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생각하셔가지고, 내일 이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생각, 장비가 아니라 재료는 좀 몰랐죠. 재료나 아니면 비메모리다. 이렇게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요의 방송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부도 좀 우리도 서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인천요의 방송은, 네, 카카오는 영원하다. 제가 오늘 카카오 얘기 안 했는데, 카카오는 무조건 신루타 종목입니다. 카카오는. 신루타 종목이니까, 요의 방송이 뭐냐면, 신루타 방송이죠. 신루타. 오늘도 반도체 신루타 갈 것인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가장, 아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카카오는 뭡니까? 카카오는 뭐죠? 카카오는 뭡니까? 내꺼. 자, 카카오는 내꺼야. 2차전지는 뭡니까? 내꺼. 카카오는 내꺼고 2차전지는 내꺼입니다. 카카오는 내꺼고 2차전지는 내꺼. 카카오하고 2차전지는 내꺼야, 내꺼. 인천요이 끄면서, 한백만님 끄면서, 착한 마음 기법님 끄면서, 한금만당님 끄면서, 그런 거에 내꺼란 말이죠. 자, 지금에서는 비메모리라 보는 거죠, 지금은. 아직 메모리 쪽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메모리는 아직까지 올 하반기에 리스크가 있고 내년으로 갈도 될지 잘 모르겠다. 메모리는 아직 아니란, 비메모리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카카오하고 2차전지는 내 거고, 여기에 반도체에서 비메모리도 내 거로 만들어라. 내 거다 이거죠, 내 거. 내 거란 얘기는 여우 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거이기도 하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 거라고 이제 하는, 내 거라고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천요 시향방송, 시향방송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신루타 방송인데, 인천요의 신루타 방송은 한 달에 33만원, 석 달에 90만원입니다. 자, 인천요의 신루타 방송은, 예, 한 달에 33, 석 달에 90.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여우한테서 신루타 종목을 바로 습득하셔가지고 흡입하셔서 여러분들 신루타로 주식시장에 팔자를 고치는 그런 걸로 가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좀 늦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우의 신루타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관념적이기도 한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뭐 신루사에 대한 얘기는 하도 옛날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이렇게 이제 업종 종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또 했습니다. 자, 인천여의 신노타, 반도체 신노타 날까 하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서, 자, 신노타 강의, 또 여우의 신노타 회원들 많은 대박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면서요. 우리 회원분들은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다시 모여서 여우랑 같이 신노타 캐기, 자, 신노타 캐기에 동참하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